안녕하세요. 늙어봤나 젊어봤다입니다. 구독자님들 혹시 내가 사는 이 집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이 혼수로 해온 뒤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않은 자개장이 선반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는 온갖 물건들이 일제히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기억해?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앞으로 어떡할 거야? 수십 년 묵은 과거의 목소리들이 제 숨통을 옥죄어 오는 것만 같았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시린 건 세월 탓이라고 밤에 잠 못 들고, 가슴이 답답한 건 나이 들어 찾아온 외로움 탓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드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이것을 끌어안은 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신다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과 불면증, 가슴 속 깊이 응어리진 화병까지도 어쩌면 깨끗이 나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 말을 믿고 이것을 당장 내다 버리십시오. 그 이것의 정체가 뭐냐고요? 바로 첫 번째는 언젠가 입을 거라며 쌓아둔 낡은 옷입니다. 장롱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마 20회, 30회는 좋게 넘었을 옷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을 겁니다. 살이 쪄서 이제는 맞지도 않는 아가씨 시절의 원피스 유행이 한참 지나서 민망해서 입을 수도 없는 번쩍이는 재킷. 그걸 왜 못 버리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다시 살이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딱 한 번만 더 입을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옷들은 더 이상 옷이 아닙니다. 바로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라는 이름의 짐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날씬하고 예뻤는데 하며 현재의 내 모습을 초라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루지 못할 과거의 환영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셈이죠. 저는 어느 날 눈을 딱 감고 그 옷들을 전부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장롱이 텅 비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까지 텅 비면서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비로소 사랑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자식들이 쓰다 남기고 간 물건들입니다. 다 큰 자식들 방에 아직도 어릴 적 보던 동화책이며 상장이며 낡은 인형 같은 것들을 고이 모셔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 녀석이 군대에서 보냈던 편지 한 통까지 버리지 못하고 상자에 담아두었죠.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 마치 내 자식과의 소중했던 추억을 내 손으로 지워버리는 것 같아 죄를 짓는 것만 같아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을 보면서 저는 끊임없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 너는 나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서운한 마음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물건들은 추억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감옥이었습니다. 내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자식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 상자를 들고 아들 녀석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건 이제 너의 역사이니 내가 알아서 간직하든 버리든 해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련다. 그 물건들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자식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식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한 명의 성인으로 존중하게 되더군요. 관계가 훨씬 편안하고 좋아진 것은 물론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누구네 남편은 뭘로 승진했다더라. 그 비교의 지옥 속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집에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물건들입니다. 손님도 안 오는데 그릇장에 고이 모셔둔 비싼 그릇 세트,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누가 선물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실에 떡하니 놓여있는 장식품들. 저는 그 그릇들을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닦으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하니? 아니면 이걸 볼 때마다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며 불안하게 만드니? 제 마음의 대답은 후자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과감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제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로만 채웁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할지 몰라도 제 손때가 묻은 작은 찻잔 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과거의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첩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첩을 넘길 때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젊은 시절 생각에 마음이 처량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추억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큰 맘을 먹고 사진첩을 정리했습니다. 보고 있으면 지금의 나를 웃게 만드는 사진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상자에 담아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기억은 사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니 비로소 오늘 하루의 소중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텅 빈 집을 마주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하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 인생의 흔적들이 전부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공간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텅 빈 캔버스와 같아서 제 남은 인생을 어떤 그림으로든 새로 그려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오롯이 저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과거의 아픔과 후회를 씻어내고 불필요한 집착과 기대를 떠나보내며 남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아주 신성한 의식입니다.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낼 때 우리 마음속의 응어리도 함께 털려나갑니다. 텅 빈 공간에 새로운 공기가 채워지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비로소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인연도 새로운 기쁨도 묵은 짐으로 가득 찬 방에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 인생이 괴로운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이 더 성장하기 위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낡은 과거라는 허물을 벗어 던져야만 더 자유롭고 성숙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장롱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수십 년 묵은 당신의 후회와 미련을 그 낡은 옷과 함께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 텅 빈 공간에서 당신의 진짜 행복한 노후가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